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오늘은 11월 7일 목요일 저녁 시간이고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2% 이상 상승 마감을 좀 했습니다. 전일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확정시 되고 있죠.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요. 우리 원전 관련주에 어떤 수혜가 있을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트럼프랑 관련된. 오늘도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분명히 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분할합병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좀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수급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기관이 많이 샀는데 제가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건 오늘 연기금이 많이 샀습니다. 이제 금융투자나 보험 투시는 제가 이제 장기 투자라고 좀 보지는 않고 있는데 이 연기금에서 최근에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늘 기관이 총 100만 주를 넘게 매수했었는데 그 중에 절반 50만 주 이상 이 이상이 연기금에서 들어왔다. 수급이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주주 명부 폐쇄하는 날짜가 언제였죠? 11월 12일이었습니다. 오늘이 11월 7일이니까 앞으로 이제 5일 남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종목을 갖고 있으면 이 창성 반대 이제 주주총회도 의결권을 낼 수가 있고 반대표 또 주식 매수 청구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급 좋다. 너무 좋고요. 프로그램은 뭐 샀다 팔았다 정도니까 크게 뭐 걱정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일단 지금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외국인이 좀 최근에 매도를 했지만 사실 이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동안 쭉 모아갔던 거 또 연기금이 이렇게 모아간 거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원전의 르네상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뿐만 아닙니다. 원전이 아니라 SMR 르네상스라고 전 보고 싶어요. 이게 더 큰 재료라고 말씀드렸죠. 원전은 이제 기존에 있던 거고 SMR은 신규 기술입니다. 신기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급력이 더 높은 거고요. 이 관련주 오늘 흐름 좀 살펴볼 텐데 제가 SMR 대장주가 뭐라고 그랬죠? BHI예요. 이 종목을 좀 길게 보시면요. 물론 이제 역사적 신고가는 이제 14년 전인데, 여기 보세요. 14년 전에 매수했던 사람이 아직까지 들고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이때가 이제 13년도입니다. 이게 월봉이에요. 2013년도죠. 그러면 지금 11년 만에 고점을 다시 갱신했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일봉만 보더라도 오늘도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줬다.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오늘 차익 실현이 좀 나왔는데 상관없어요. 일단 SMR의 시장 주도주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G2파워 이제 볼 텐데 5,000원부터 10,000원 찍고 2배 찍고 지금 8,600원 이렇게 살짝 조정을 좀 받고 있다. 다시 재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좋죠. 지금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 확산이 될 겁니다. 또 최근에 이제 우리기술 같은 거는 아직 반응하고 있지 않지만 뭐 우진엔텍 다 아직은 반응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회가 곧 올 거로 보고 있어요. 일단 국장은 좋아. 이렇게 좋다고 확인을 좀 했고요. 이제 미장을 좀 볼 텐데 제가 이제 사실 오늘 새벽장까지 보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거는 내일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대장주입니다. 티커조차도 SMR이에요. 왜 SMR의 진심인지 알겠죠? 이 종목의 티커, 그러니까 압축된 단어. 뉴스케일 파워고요. 어제자에 이제 13%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미 미국장은요 주도주예요. SMR이 여기가 이제 7달러였고요. 저점이 최근 고점이 이제 22달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3배가 올랐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이제 조단이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이제 무려 하루에 13%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좀 했었고 오클로까지 볼게요. 얘가 이제 최근에 가볍게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오클로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뭐 5배 가까이 상승을 하고 나서 그리고 조정 살짝 받고 5달러부터 28달러 그리고 조정받고 21달러인데 이제 다시 위로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트럼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이제 수혜주들이 좀 나올 텐데요. 정책을 쓰겠죠.
자, 트럼프 어게인 이제 2.0이라고도 하는데 무역 전쟁, 뭐 인플레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지만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만 볼게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 자, 조선 방산 AI 전력. 우린 여기 보면 됩니다. AI 전력. SMR은 어떤 에너지죠? 자, 데이터 센터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샘 올트먼 아시죠? 그 오픈 AI 챗 GPT의 아버지 이 샘 올트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이터 센터에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을 원전, SMR 이거 제외하고는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클로에 이제 지분 투자를 했겠죠. 당연히 이쪽 섹터가 크게 갈 거라는 거를 미리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샘 올트먼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볼게요. 우리 것만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 정책을 고수를 하고 있고요. 이 AI 쪽에서 개발을 주도하도록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인공지능에 편입되어 있는 테마인지 다들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요. 자, 뭐 방산 이런 건 패스하고요. 여기 볼게요. 트럼프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요. 더 매몰 비용이 너무 많아요. AI에 너무 몰빵을 쳐버려서 이 엔비디아의 뭐 AI 가속기를 산 것도 있고요.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많이 한 것도 있는데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딱 나와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자, 집중해서 좀 들어봐 주세요. 자, 인공지능을 뒷받침할 전력 인프라 사업은 이미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다. 노후 전력 교체와 전기자동차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는 모두 전력 인프라 사업으로 수렴이 된다. 그러니까 즉 에너지는 곧 인공지능이다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미래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SMR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이게 트럼프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미국 대통령이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여기서 굉장한 이제 정책들이 나올 거고, 예를 들어 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요. 이제 원전 기업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더 확장이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기 때문에 계속 비용 투자를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고 내년에 25년도에는 더 많은 그 수십조 원에 달하는 이제 투자금을 AI 가속기 이제 엔비디아 거 쓰는 거죠. 블랙웰 새로 나온 거. 그리고 이제 SMR 여기에 몰빵을 때릴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게 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장의 주도주가 우리 오클러랑 뉴스케일 파워가 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보다 더 강하기도 해요. 최근에.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좀 차이가 있긴 하겠죠. 자, 어쨌든 트럼프 수혜주라는 건 변함이 없고요. 여기서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로스 리서치 알고 계시죠? 자, SMR 차세대 전력원 공급 부상 에너빌리티 주목을 해야 된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 딱 봐도요. 여기가 상승률 기준으로 대장주고요. 시가총액 기준 대장주는 두산이에요. 이 두 종목이 지금 나란히 대장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죠? 차트 막 보시고 매일매일 그 장을 복기를 하다 보면 모를 수가 없어요. 이 두 종목을. 이해되시죠? 제가 다 친절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영상 매일매일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 이제 많은 이해가 되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SMR은 안정적인 전력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시고 데이터 센터의 차기 전력 공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미 가장 똑똑한 기업들이 SMR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국내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두산하고 BHI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이거 하나만 볼게요. 필리핀 팀코리아와 함께 내년부터 2단계 원전 조사한다죠. 예. 자, 필리핀 지역 특성의 SMR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뉴스케일 파워랑도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들어가죠? 뉴스케일 파워 들어가면 당연히 여기 핵심 주기기 공급하는 우리 두산 에너가 들어가잖아요. 원자로 냉각기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 자, 바턴 원전 부활을 위한 협력국은 한국분이 없다라고 이분이 아주 옳은 말씀을 이제 하신 겁니다.
자, 여기도 다 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만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바라건대 2030년으로 예상하며 이거는 좀 어려워요. 대형 원전은 짓는데 지금 24년이고 이제 25년이 다 됐는데 5년 안에는 못합니다. 32년까지 원전을 이제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자, 한국의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자, 우리 한국은 과거에 이제 같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바탄 원전에 친숙하고요. 한국의 선도적인 원전 기술 전문성 이제 같이 할 거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타당성 조사 비용이 여기 타당성 조사 비용은 한수원이 부담을 하는데요. 우리가 괜히 여기다 돈을 퍼줄 이유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수원 팀 코리아가 필리핀 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자, 이거 바탄 원전의 부활을 위한 주요 협력은 한수원과 하고 있다. 이것만 좀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요, SMR을 확장시킬 겁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들여서 확장 이렇게 늘어날 거는 뻔히 보이고요. 이미 미국장에서 주도주보다 주도 테마, 주도 섹터 이미 SMR 원전이다 확정이 났고요. 최근에 상승률로 봤을 때 거의 탑입니다. 탑.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자, 이 전력 관련된 종목들 주목을 해야 되고 자, 필리핀에서 대형 원전 아까 여기 2032년까지 4,800메가와트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다시 보여드릴까요? 아무튼 나와 있어요. 그러면 원전은 최소 4기에서 6기 정도로 좀 생각이 되는데 SMR을 섞으면 뭐 그래도 적어도 2기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우리 팀코리아가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이 차세대 SMR의 이제 대장주 두산과 BHI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두산의 분할합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좀 애매합니다. 일단 11월 12일이 주주명부 폐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일 남았는데 이때까지 주주들은 주총에서 이제 의결권을 좀 가질 수가 있고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 근데 반대를 던지면 어떻게 되죠?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요. 반드시. 주매청을. 자, 가격 얼마죠? 2890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 샀어요. 그럼 21,400원에 샀단 말이죠. 자, 그러면 21,400원에 산 걸 29,900원에 팔고 싶은 사람이 계실까요? 없다고 봅니다. 단 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누가 손해보려고 오늘 사겠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금감원이 좀 애매한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데 유야무야 이렇게 막 넘어가려는 이런 의도가 살짝 좀 비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반려를 여러 번 했고 너네가 노력을 좀 하고 있으니 이건 나머지는 이제 시장에 맡기겠다. 그리고 애초에 이 자본시장법이나 이제 금감원의 스탠스에서 금감원이 기업의 분할합병을 불법 행위가 아닌 이상 막을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이제 여론이 의식이 됐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결국 시장이 맡겨지면 어떻게 되죠? 주총 갑니다. 주총이 12월 12일이고요. 반대회사 하는 게 12월 11일까지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가가 29,900원보다 높으면요. 반대를 던질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주총도 거의 이제 30% 이상이 우호 지분이기 때문에 대주주의 우호 지분이기 때문에 주총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주주연대 아무리 모아봤자요. 이게 힘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총에서는 이기기 어렵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좀 그렇고요. 일단 금감원이 오케이를 하게 되면 이제는 반대로 싸워야 되고요. 주총에서 질 것 같으니까. 반대로 싸우려면 현재가가 29,900원보다 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처럼 20,000원보다 위에 있잖아요.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반대에 던질 사람 없습니다. 꿀꺽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대형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제가 일단 5일이 남아있어요. 5일. 이제 5일 동안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 뉴스들, 금감원의 포지션,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확인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꼭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끝까지, 매일매일 사실 제가 뭐 한 15분 정도 이야기하는 거, 20분? 이거 듣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들으시면 제가 언제 반대를 해야 되고, 언제는 반대를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이제 영상으로 풀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로서는 세모예요, 세모. 금감원 패스 요거 되면 우리 개별적으로 전략 짜야 됩니다. 이때는. 왜? 주총을 못 이기니까. 100%는 아니지만 거의 못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가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꾸준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고 좋은 결과를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분할합병, 분할 이슈만 없으면 사실 주사는 더 많이 올라갔을 거로 봅니다. 특히 25,000원이 이제 체코 원전이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였죠? 체코 대형 원전 두 개보다요. 이 SMR 스타트 하는 거 이게 훨씬 큰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25,000원.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고요. 이 SMR 르네상스의 초입이기 때문에 내년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올해 2024년에 신규 원전에 대한 MOU 체결, 이거는 이제 구속력은 없는 거죠. MOU 체결도 좀 했었고, 신규 이제 프로젝트들도 여러 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시적인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25년에 상당히 좀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크게 갈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는데, 이 분할합병 이슈만 저희가 잘 끝내면 오히려 이제 합당한 뭐 그런 비율을 제시한다던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죠. 최대 주주 일가가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어쨌든, 원전 르네상스 이건 변함이 없고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하지 마시고요. 추후에 제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고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제 즐거운 저녁 되시고 내일 이제 금요일인데 내일 장도 뭐 크게 뭐 밀리거나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사실 이 지수가 조금 짜증나긴 해요. 이거 지수 하나만 좀 말씀드려볼까요? 이 과거에요. 이거 또 중요한데 어디 갔어? 자, 오늘의 분봉을 보시면요. 트럼프가 됐다고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강하게 했죠. 코스닥 볼까요? 자, 밀렸다가 반등했고 살짝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 트럼프가 되는 게 악재가 아닙니다. 이제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악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트럼프가 이제 1기 때 2017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여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랐어요. 여기가 600이고요. 여기가 90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5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역 전쟁이 터졌죠. 2018년도에. 당시 주식 하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급락을 했습니다. 이때 트럼프가 중국 겁나 패면서 자, 그리고 코로나 터지면서 꺾였다가 돈의 힘으로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코스피도 똑같아요. 자, 코스피도 보시면 2017년도 1월이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가 트럼프 임기가 시작된 날이고요. 이렇게 올랐어요.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역전쟁 터지면서 맞았죠? 그리고 돈의 힘으로 올렸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되는 게 꼭 악재만은 아니고요. 무역전쟁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을 한 겁니다. 중국을 겁나 팰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반영이 좀 됐고 여기서 이렇게 크게 밀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지수가 대부분 이거 차트 하나씩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자, 미국 다우 신고가, 나스닥 신고가, 중국장 신고가 근처, 일본도 신고가 근처, 대만 마찬가지고 이 아시아 주요국들이 대만, 일본, 중국, 한국 빼고 전부 다 신고가거나 신고가의 근처에 있는데 한국만 못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되진 않아요. 우리가 이때도 그렇고요. 2023년에도 그렇고요. 이때 코스닥이 미쳤었죠. 자, 이때 23년도에 2차 연집 불장이었을 때 코스닥이 제일 셌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타점이 곧 올 거고요. 전 내년에 원전이 그 주인공이 되면서 원전하고 바이오 뭐 이런 정도 되면서 크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결실을 함께 좀 가져가 보시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